네, 오늘 또 시장 이슈 종목들 마켓 드라이브 김진경 본부장, 박민영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재훈의 스탑 트레이딩 시간입니다. 멈춰서서 또 시장을 보고 전략을 세웁니다.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정이 뭐 최근에 있었던 흐름상은 1% 넘는 조정이니까요. 40포인트 네. 가까운 조금 뭐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전략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제 그제 이번 주 들어서 지수의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3,160부터 시작해서 3,220, 3,230 그리고 확장 구간 3,250까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고점이 3,220까지 나왔었죠. 중요한 건 어제 하단을 주고 올라왔다면 아마 오늘처럼 조정이 이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을 겁니다. 마치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것과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과의 차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내려올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좀 조율이 되었던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우리는 보통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물 시장, 즉 종목을 매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메이저들, 주식형 펀드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주체들의 자금들은 현물과 주식 선물과 또 지수 선물과 옵션, 파생 상품들을 다 같이 보게 되죠.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 환율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매크로와 국내 상황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포지션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지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를 몇 번 반복하고 또 그러면서 완만한 추세의 흐름으로 흐름을 잡게 된다면 그런 변동성 구간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군들과 반대급부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차이는 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격차를 벌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시황 글을 통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핵심은 지금 이 흐름이 어떠한 빌미를 가지고 들어왔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미증시에서는 어제 나스닥의 하락뿐만 아니라 S&P 다우존스 주요 종목군들의 하락을 두고 코로나의 확산세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확산세는 굉장히 경중을 다뤄야 되는 문제이고 여전히 많은 개개인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본인 스스로의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되는 것이지만 시장이 과연 그거를 얼만큼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시대 이야기부터 잠시 섞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완전 패닉이었었죠. 사실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 경기는 유사일에 보여줄 수 없는 고용 수준뿐만 아니라 경기의 활성세를 보여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스피ル오버 이펙트라고 하죠. 이머징으로도 흡수되면서 좋은 흐름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전제가 계속 형성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또 그런 만큼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만큼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죠. 돈이 풀린 만큼 소비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기업은 이후 시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두고 재고를 확충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뒤늦게나마 재고를 확충하려는 기업들의 액션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요. 소비는 주춤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재고를 늘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초과 수요와 병목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쇼티지 상황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경기가 확장했던 시절과 지금 앞으로 확장될 경기의 흐름, 물론 백신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고 이전과 같은 시대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끼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회사를 출근하지 못했어도 PC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PC가 있어야지 일을 할 거고 IT 제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주체가 바뀔 뿐이죠. 내가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IT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건 회사의 업주 입장에서 회사가 구매를 해주지만 이게 집에 와서 일한다 그러면 내가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즉 구매의 주체가 바뀌었지 소비의 주체가 바뀌었지 제품의 소비는 여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이미 경기는 움직이고 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섹터의 경기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치를 끌어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미 시대는
팬데믹 이후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경계감이 모호해지는 구간에서 야, 이런 이중 변이 바이러스 또한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앞으로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은 집단 면역을 이룬다고 해도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가셔두지는 않겠구나. 어느 정도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쯤부터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장되어 온 경기와 확장되어 갈 경기와 우리가 보고 있는 경기에 대한 흐름은 이전과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던 시대나 공통분모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경기는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컴퓨터 하나를 산다고 해도 기업이 매수를 하느냐 내가 매수를 하느냐 소비의 주체가 바뀔 뿐 소비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개념에서 본다면 분명 그 제품들을 만드는 부품들도 똑같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똑같이 공장 가동률은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해운주가 올라갔죠. 조선주가 올라갔죠. 선주들은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교체해야 되는 주기를 놓쳤고 교체해야 되는 주기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보다 빠른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물동량의 변화는 선주들이 배를 빨리 주문할 수밖에 없는 더 앞당겨서 더 많은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선주의 호황기를 가져오게 됐죠.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스웨즈 운하뿐만이 아니라 파나모나라든가 파나맥스, 스웨즈맥스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었던 배들도 규격을 키워야 되는 시대가 됐고 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는 더 친환경적인 배들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기가 뒤로 밀려서 한 번에 병목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과 그런 국가들은 어느 정도 자산 유입이 진행될 수 있는 전제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물동량은 여전히 폭주죠. 여전히 물동량은 폭주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輸수뿐만 아니라 발틱 드라이 인덱스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물동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둘 수 있지만 택배회사가 오늘 나온 택배를 제가 3주 후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운송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전제 조건은 사실 수개월 전부터 보여줬던 전조현상이 있었고 그 전조현상에 대한 정답 그리고 결과값이 도출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결과값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값에 대한 전제가 지금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확장되어 갈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 그리고 팬데믹을 끼고 가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이후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바뀔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그 섹터는 여전히 그 상승세가 유효하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해서 시대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면서 여러 가지 비율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 돈이 가야 할 흐름, 돈이 가야 할 방향, 시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수순의 흐름을 밟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더 가고 싶지만 가기엔 무거운 종목군들인 거죠. 삼성전자가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난 3, 40년 동안 상승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그 정도의 속도로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역대급 유례 없는 신용 물량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 비중이 들어왔다는 거죠. 무거워요. 주체 입장에서 끌어올려주긴 무겁단 말이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군들이 잠시 쉬어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 행보를 거쳐가게 되겠지만 이미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군들, 경기와 관련된 종목군들, 경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포괄적 범위 안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꼽아보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섹터별 그리고 타 방송과 제가 시황에도 올려드리는 그런 섹터에서 나오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시간상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꾸준한 흐름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조정의 빌미가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못 갈 것이다. 혹은 어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세가 공세에 대한 우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우려를 만들어내서 들어온 하락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조정의 빌미가 아니라 우리가 매수해야 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가 중요하겠죠. 여전히 무거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 아직 저 PER, 세상에 PER 1100배수가 넘어가는 종목군들을 아직도 저평가라고 하고 더 갈 길이 남아있고 그 기업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은 다소 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ER이 평균 배수가 낮은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저평가되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 이러나 저러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기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은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기계를 52,500원에서 800원 사이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보시고요. 큰 비중으로는 잡지 마시고 매도 가격은 68,800원 구간까지 그리고 손절은 48,000원 구간까지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수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어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 426.5 구간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3,170원돈 한번 줘야 되기 때문에 반발을 한다고 해도 좀 정체되는 흐름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한들 다시금 위를 다 채우고 오지 않았잖아요. 아래를 채우고 오지 않아서 내려가는 만큼 위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내려온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종목군들로 푸트를 채워가신다면 차후에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재훈의 스탑 트레이딩, MTNW 정재훈 어드바이저 함께 해주셨어요.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